지금 채권으로 움직이는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채권 하면은 미국의 장기채 ETF, TLT라는 게 대표적인데요. 여러분,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 불리잖아요. 물론 원금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전자산이 원금 보장된다는 말하고 전혀 다른 말인 거 아시죠? 그래도 상대적으로 주식에 비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채권 ETF가 고점에서 무려 33% 빠졌습니다, 여러분. 와, 나스닥이 30% 빠져 있는데 채권이 33%면 진짜 많이 빠진 거거든요. 드디어 좀 단기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신호가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저도 한번 이제 소개를 해보려고 가져왔는데, 물론 이제 추천은 아닙니다만은 금리랑 채권은 반대로 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일부러 겹쳐놨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은 오르고, 금리가 올라갈 때는 채권은 내리고, 지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이 폭락했는데 지금 금리가 스물스물 다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기로도 괜찮다, 중장기로도 볼만하다, 이런 위치라고들 많이 하셔가지고, 지금 만약에 금리가 피크 찍고 내려가면은 기준금리가 아니고 시장금리입니다. 선 반영하러 가는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채권이 오를 수 있다라는 논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잠깐 얘기해 볼 건데, 마침 이번 주에 리포트에서도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5월 중순부터 지금 미묘하게 분위기가 바뀐 거 아시나요? 지금 5월 중순까지는 금리가, 이게 시장 금리거든요. 3%까지 쭉쭉쭉 올라가다가 제가 계속 이거 올라가는 것 때문에 걱정된다 그랬잖아요. 이때까지는 연준 긴축 때문에 금리가 올랐었는데 최근 2주 동안 금리가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3.1 찍고 지금 2.8까지 내려왔어요. 금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경기 둔화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주 전까지는 긴축이 너무 우려되는데 하다가 이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경기 침체 둔화 우려된다, 이러면서 금리가 오히려 빠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장금리는 2018년에도 제가 이거 기억이 나요. 2018년 말에, 요때입니다. 2018년 말 동그라미, 요때 금리가 쭉 오르다가, 이때도 긴축 사이클이었거든요. 이때도 연준이 1년에 몇 번씩 금리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못 버티고 금리가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시장금리가. 왜냐면 야, 이거 경기 침체 오겠다, 이대로 연준이 계속 금리 올리면은 이거 딱 봐도 둔화되겠다, 마치 지금 같은 느낌입니다. 경기 침체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오기 시작했었어요. 2018년 말에. 이미 나스닥은 2018년 10월부터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죠. 금리가 내려간다는 얘기는 채권은 오르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때부터 2018년 말부터 장기 채권이 본격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혹시 또 비슷한 거 아니야? 연준이 너무 겁줘가지고 긴축한다 그러니까 경기가 못 버티고 이제 금리가 오히려 내려가는 거 아니야? 채권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야, 안전자산 채권으로 가자, 이러면서 그런 분위기인지 초입인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골드만삭스 CEO도 뭐라 그러냐면은, 야, 지금 징벌적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너무 돈 풀기 많이 해서 인플레이션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들 지갑 줄어들면서 거의 징벌적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불러온 경기 침체에 주목하고 있다. 이제 바통이 인플레에서 리세션으로 넘어갔다. 그래서 요즘 이제 인플레 시장에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애널리스트 분들도 인플레는 피크 찍었으니까 이제 뭐 얼마나 빨리 내려가냐의 문제고, 이제는 경기 침체가 얼마나 세게 오냐, 얼마나 길게 오냐, 얼마 있다 오냐 가지고 이제 시장이 완전히 포커스를 일로 옮긴 겁니다. 분위기가 이번 주부터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좀 체크해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관들도 주식 하락의 베팅은 급증하고 있는데, 주식은 하락 베팅이 2020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공매도 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숏 베팅이 전체 주식의 7%, 코로나 이후 가장 높습니다. 하락한다에 베팅을 해놓고 이젠 채권 하락 베팅은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채권이 이제 슬슬 오를 것 같은데 라는 포지션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은. 그래서 채권 TLT 하락 베팅은 오히려 2020년 이후 최저치에 도달했습니다. 시장의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 S&P 500에서는 돈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데 채권 ETF는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살짝 바뀌어 있어요. 보이시나요? 금리가 딱 3.1 찍고요. 시장 금리가 이렇게 좀 꺾이고 있어요. 물론 뭐 이거만 가지고 완전히 내려간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은, 그럼 금리가 좀 내려가면 채권 좀 이제 반등하는 거 아니야? 이게 반대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그럼 TLT 좀 사봐?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다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니까 야, 안전자산 채권이나 좀 사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빠지는데 채권은 오르기 시작해서 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네. 원래 같이 빠졌거든요. 이제 채권이 안전자산 역할을 하기 시작하네, 이렇게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유통 공용 실적들이 폭락하면서 유통주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 미국 기업들 실적이 우려되기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여태까지는 미국 주식을 지탱하던 하나의 논리가, 야, 그래도 미국 경제는 끄떡없어, 긴축해도 견딜 수 있어였는데, 이번 주 지갑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러면 기업 이익도 줄어드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주식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 들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가 계속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 유통주 실적 나오면서 월가에서 많이 전망이 바뀌었어요. 그거 보고 한 강세론자는 자기가 틀렸다라고 대놓고 인정하면서 제가 좀 웃겨가지고 가져왔는데, 자기는 주식에 대한 믿음이 사라졌다, 제가 틀렸어요, 월마트랑 실적 보니까 소비자들 지갑 여력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러면서 단기 반등도 안 됩니다라고 철회까지 할 정도로 심각한 거죠. 이 월가 강세론자까지 항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채권이 워낙 많이 빠져가지고 미국 채권 사놓으면은 주식보다 낫다. 지금 상황은 미국 S&P 500 배당률 1.5밖에 안 주는데 채권 사두면 그래도 한 2에서 3 사이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 주식보다 채권이 낫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리스크 아셔야 됩니다. 제가 추천이 아니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잘못해서 연준이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금리 더 올리면 시장 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 채권도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채권이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TLT 있잖아요. 요게 배당률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배당률이라고 안 하고 이자율, 분배금이라고 하는데 배당률이라고 할게요. 쉽게 채권 배당률이 한 2% 정도입니다. 그렇게 높진 않죠. 어떠신가요? 높은 건가요? 어떻게 보시기에 따라 다른데, 제가 최근에 얘기 안 한 이유는 그동안 너무 낮았거든요. 1.5, 1%대였는데 이제 채권이 빠지면서 배당률이 마치 배당주처럼 2%대로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슬슬 매력적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그래서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거 자체보다는 약간 주식 해지용인 거죠. 안전자산 말 그대로 주식 빠질 때 방어 역할로 사는 걸로 이제 좀 보시는 거겠죠. 참고로 채권 빠지면서 배당률은 올라갔다. 만약에 더 빠지면은 진짜 2.5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도 이제 언제 좀 분산해서 살까 이런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 저는 사고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같이 얘기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진짜로 많이 빠지긴 했어요. 안 빠진 게 어딘가 하실 수 있는데, 채권이 10년 내에 이렇게 빠진 적이 없고요. 30% 보이시죠? 고점 대비 하락률인데 이렇게 빠진 게 10년 내도 없고, 제가 TLT가 생긴 이래로, 이게 20년 차트입니다. TLT라는 상품이 생긴 20년 이래로도 이렇게 빠진 적이 없어요. 금융위기 때고 코로나 때고 이렇게 빠진 적은 없었다는 겁니다. 30% 빠진 적이. 그래서 이제 본격 하락이 시작이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뭐 제가 단기 저점을 맞추자 이런 얘기는 아닌데, 채권 좀 째려보신 분들 많은 것 같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장기 채권인데, 물론 이제 긴 축으로 금리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데 무슨 소리냐, 겁없는 소리 하지 마라, 금리 오르면 채권 더 빠진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이거 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연준이 침체 오고 우려 때문에 금리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것만큼은 못 올려 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슬슬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이겠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식, 채권 일부 배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또 팔로우업을 해보겠습니다. 채권도 같이, 이제는 많이 빠졌으니까. 잠깐 제 책과 해외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으니 주목해주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온라인 계좌 개설하시고 이벤트 신청만 하시면 국내 인기 주식 한 주를 추첨해서 증정해드리고, 해외 주식 100만원 이상 거래하시면 아마존, 테슬라 등 해외 주식 한 주를 100%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받아도 꽤 쏠쏠하겠는데요. 게다가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07%로 우대받으실 수 있고, 당연히 실시간 시세도 무료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입고 이벤트도 진행 중인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더보기 댓글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계좌 개설하실 때 이벤트 코드에 소몽 입력해주시고 100만원 이상 거래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제 책을 증정해드립니다. 아직 미국 주식 시작하지 않으셨거나 추가 계좌 개설하실 분들은 이런 혜택 누리시면서 투자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